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직장에 다니면서 7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바쁘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고 저희 가족은 큰 문제가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 인생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 때문이었죠. 저희 시어머님은 남편과 저에게 늘 친근한 분이셨어요. 남편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가족들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겠다며 한적한 시골에서 지내셨고 저희 부부도 23주에 한 번씩은 시댁을 찾아뵙는 사이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어머님 댁을 방문했을 때는 웃으며 손주들에게 과일을 내주시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님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얘들아,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야겠구나.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려고 해.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굴 만나기로 했어. 이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재혼하려고. 재혼이라니요? 저와 남편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님께서 혼자 계신 게 안타까웠던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어머님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선언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님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분에 대한 소개는 단 2마디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이야.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야. 남편은 당황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그분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잖아. 재혼이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너희들이 왜 나를 이해 못하니? 난 평생 너희들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지. 그날 밤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여보, 어머님이 원래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하시던 분이 아니셨잖아. 재혼 상대분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재혼 선언과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겪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시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은 검소한 옷차림에 소탈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네.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님은 참 정 많은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은 언제나 긍정적이셨습니다. 남편은 종종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어머니의 헌신을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한 분이야. 아빠 돌아가시고도 형하고 나 학원비 한 번 안 밀리게 하셨거든. 새벽마다 시장에서 반찬을 팔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시어머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결혼 후에도 시어머님은 저에게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며느라기, 너는 우리 집 딸 같은 사람이야. 항상 너 편일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랬던 시어머님이 점점 홀로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도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괜찮다. 니들이 잘 사는 게 나한테 제일 큰 효도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님의 재혼 선언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거나 마을회관에서 노래교실에 다니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중 한 번은 동네 친구들과 단체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어머님이 만난 분은 그 여행 중 알게 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산다던 그분이 가끔 시골까지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데 우리에게는 전혀 언급된 적이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왜 이때껏 말 안 했겠니? 혹시 너희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는 정보가 너무 없다는 점이 계속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제가 시어머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말투를 가진 분이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자주 저를 초대하시더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역시 불편한 듯 자주 고개를 돌렸고 저희 딸은 낯설어하며 그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떠난 뒤 남편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당신도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것보다 그냥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그리고 그분이 어머님에게 어떻게 다가온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시어머님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이 행복하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제가 퇴근 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아, 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야.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약간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고 대화가 시작되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내가 그 사람하고 통장을 하나 만들었거든. 앞으로 생활비를 같이 쓰려고 해서. 뭐라고요?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말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핸드폰을 스피커 모드로 바꾸며 대화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니? 서로 신뢰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 엄마, 그분이랑 결혼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빨리 통장을 만드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너 정말 내가 하는 일을 못 믿는 거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고 했잖아. 전화를 끊고 난 뒤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걸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아니야, 당신 잘한 거야. 근데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봐야겠어.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이미 시어머님과 그분의 통장 문제를 듣고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그 사람하고 통장 만드는 건 너무 급하다고. 근데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나도 이제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니까. 형,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들어본 거 있어? 들어본 거 없는데 뭔가 이상하더라. 사업 얘기만 나오면 엄마가 주제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 며칠 후 남편은 재혼 상대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직접 어머님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분이 하신다는 사업에 대해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알아야 안심하죠. 아, 그거? 다단계 같은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쓸 일 아니야. 다단계?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인터넷 검색과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해 그 사람의 사업 이력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다단계 사업에 관련된 전력이 있다는 것과 여러 피해자들에게 법적 문제를 겪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과 형이 시어머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재혼 상대와 관련된 자료를 들고 어머님께 보여드리며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싫으시겠지만 이건 꼭 알아야 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있는데. 엄마, 이거 다 사실이에요. 엄마가 지금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엄마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뭔데 그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니? 내가 이제 와서 무슨 결정을 하든 간섭하지 마라. 남편과 형은 당황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님은 우리와의 연락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님이 지금의 선택을 되돌릴 방법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지나가야 할까? 글쎄 하지만 엄마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면 그땐 너무 늦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혼 상대가 돈 문제로 법적 소송에 연루된 사실을 드러내며 본격적인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께서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얘들아, 나 좀 보자. 큰일 났다. 급하게 시어머님 댁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님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은행 서류와 내용 증명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좀 맡겨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준 게 잘못이었나 봐. 남편은 화들짝 놀라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재혼 상대가 어머님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심지어 거액의 돈이 그의 사업 계좌로 송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런 걸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반대할까봐 그랬지. 난 그 사람을 믿었는데.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요.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가 알기나 해? 어머님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재혼 상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형은 전문가를 통해 그 사람이 다단계 사업으로 여러 피해자를 속여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는데 그게 다 당신 돈으로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사람하고 당장 헤어지세요. 그리고 돈도 다 돌려받을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으로 확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결국 우리는 재혼 상대를 직접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형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많은 희생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모두에게 위험해요.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를 속여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재혼 상대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니, 왜들 이러시는 겁니까? 저는 어머님과 진심으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죠. 하지만 남편이 다단계 관련 자료와 피해자 증언을 내밀자 그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 오해예요. 제 사업이 정당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저희는 이제 이 관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재혼 상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과 형은 시어머님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시어머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재혼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가족들 간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은 변호사를 통해 대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일부 돈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건강마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간호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의 평화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아야 해. 재혼 상대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시어머님의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믿음과 감정이 있었기에 마음속 갈등이 여전히 어머님을 괴롭히고 있었죠.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면하며 어머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우리 가족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말이 맞았다. 내가 어리석었어. 지금이라도 이 결정을 내리길 잘한 것 같다. 남편과 형은 어머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해결할게요. 며칠 후 시어머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선언했지만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은 재혼 상대가 어머님을 찾아와 마지막 대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이렇게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뭐가 되는 거죠? 어머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이제 당신과 관계를 끝내야겠어요. 내가 당신을 믿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더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처음엔 억울한 척했지만 곧 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을 포기할 생각은 아니겠죠? 그의 뻔뻔함에 어머님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후 재혼 상대는 시어머님과 가족들을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위협까지 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협박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형은 변호사를 통해 그가 대출받은 내역과 불법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놔둘 수 없잖아.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도와야 해. 맞아. 형도 동의했어. 이 사람을 확실히 법적으로 처리해야만 이 일이 끝날 것 같아. 며느리로서 저는 어머님을 위로하며 곁에서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로 어머님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 돼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너희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 상대는 시어머님과의 계약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일부 대출 금액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어머님은 한동안 말을 잃으셨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너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가족들은 어머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외롭고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한동안 평온이 찾아오는 듯했지만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외출해서 돌아오신 후 다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또 마주쳤다.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 같더라. 시어머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며 나를 다시 설득하려는 것 같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재혼 상대가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언제든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혼 상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그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다녀오신 동네 시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 내 어머님이랑 같이 다니던 그분 알지? 오늘 여기 와서 우리 가게에서 물건 사더라. 뭔가 어머님 얘기를 하던데? 이웃의 말에 어머님은 긴장하셨고 가족들은 다시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아직 엄마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오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며칠 후 우리 가족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 상대가 어머님의 친구들, 심지어는 마을 이장님에게까지 접근해 어머님과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 가족들이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동조하는 눈치였고 이를 안 어머님은 더욱 불안해하셨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까지 내 편을 떠나면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는 심지어 어머님의 친한 친구들에게 내가 어머님께 잘못한 게 없다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그런 행동은 오히려 어머님의 사회적 평판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어머님을 더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편은 어머님이 이미 큰 상처를 받았으니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두자고 했습니다. 형, 지금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해봤어. 강하게만 말하는 게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애초에 어머님을 조금 더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어.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말리며 중재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당신들 그만 좀 해요. 어머님이 힘든 상황에서 왜 서로 탓만 해요?
지금은 가족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잖아요. 그날 밤 어머님은 다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다짐이 서린 듯 단호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정말 이 사람과 완전히 선을 그으려고 해. 내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엄마, 그 사람은 그렇게 간단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엄마가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더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도와줘도 결국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던 것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도 다 내 탓이니까. 며칠 후 어머님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끝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고 그는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며 울먹이는 연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어머님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나한테 더 이상 기대지 마세요. 그 순간 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도 책임져야겠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는 다시 협박을 시작했고 어머님은 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 사람이 다시는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가족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얘들아, 나 정말 겁난다. 그 사람이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 남편과 형은 서로를 바라보며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차례야. 법적인 절차를 밟든 뭘 하든 끝을 봐야겠어. 맞아. 더 이상 엄마가 혼자 겪게 놔두면 안 돼. 저 역시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재혼 상대가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신네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보여줄게요. 심지어 어머님의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가족의 뒤내기를 하는 등 행동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형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을 협박하는 문자와 그가 주변에서 하고 다니는 행동들 모두 증거로 모을 수 있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그 협박 문자들은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경찰에도 바로 신고하시죠. 그날 저녁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재혼 상대의 협박 메시지와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요? 웃기는군요. 그런다고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아세요? 그는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되레 법적 대응을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혼 상대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의 집 대문 앞에 물건이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그 물건은 어머님을 모욕하는 메모와 함께 놓인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엄마, 이건 분명 그 사람 짓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얘들아, 이제는 내가 정말 이 동네에서 더 못 살 것 같아. 내가 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희까지 이런 일을 겪게 했어. 하지만 가족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재혼 상대를 법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형은 그가 피해자들에게 행했던 다단계 사기 행각의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과거의 피해자들과 연결해 공동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게 우리가 어머님을 지키는 길이에요. 맞아.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변호사는 추가로 그가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받았던 기록과 협박 문자, 동네 사람들에게 한 위협적인 행동을 모두 종합해 정식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우리를 협박할 틈조차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를 완전히 막아낼 거예요. 며칠 후 재혼 상대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협박과 불법 행위가 하나둘씩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가 쌓이면서 그의 행태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명예훼손과 협박을 일삼은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억울해서.
하지만 법정에서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가족들의 단호한 증언, 그리고 법적 자료들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그는 협박죄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어머님과의 관계도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뒤 어머님은 가족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너희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엄마, 우리 다 같이 지켜냈잖아요. 이제 더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재혼 상대와의 문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후 어머님은 더 이상 그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으셨고 가족 간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어머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며느라기 너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이렇게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니까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웃으며 어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도 울컥하는 듯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전과는 달라지셨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요즘 마을 할머니들한테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참 재미있더라. 어머님, 너무 잘하셨네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배우기 어려운 게 스마트폰인데 할머니들께 큰 도움을 주셨겠어요. 활기찬 목소리로 일상을 이야기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 겪으면서 우리도 가족끼리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 어머님 마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아들였으면 어땠을까 싶어. 맞아, 나도 그래. 하지만 이제라도 어머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서 다행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더는 외로움에 지지 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내가 할 일이 많아졌거든. 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 어머님은 직접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하셨고 손주들에게 배운 스마트폰 기술로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즐기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님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더 자주 함께해야겠어. 여러분,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신뢰와 대화가 그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이야기가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